원 사이로 30일 정도 입원을 하시면 450에서 600 사이 정도의 간병인비가 지출을 하시게 됩니다. 150에서 450. 네네네. 상당한 비용이네요. 그렇죠. 뭐 병원비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일반 보험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연구하는 더 놀자 시니어 TV의 아들 락장군입니다. 엄마 아빠 밤새 별거 없으셨나요? 간병 파산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일일 간병비 15만 원 시대,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내 월급, 앞으로 받을 내 연금보다도 더 비쌀 이 간병비. 과연 아직도 이게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병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자 할 건데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이영 지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엄마 아빠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용인지점의 지점장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점장님을 한번 이렇게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엄청나신 분이라고 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과거에 네. 예, 왕년에 보호망까지 하시면서 지금 엄청난 또 스카우트 제의도 받으셨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저는 이제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게 된 지는 10년이 됐고요. 저는 FP로 시작을 해서 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0.1% 상이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 8월에 지점장으로 발탁이 돼서 현재는 용인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은 정말 돈 되는 정보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지점장님, 이 간병비가 저는 이 간병비면 다 같은 간병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또 이게 보장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안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보장 내용이 또 다르다라는 내용도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간병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데 그거 한번 좀 정리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보통 일반 분들이 간병비 하면 다 이제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그렇죠. 간병비는 근데 크게 질병이나 재해에 해당하는 간병비와 치매 간병비와 장기요양 등급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셔야 하고 제가 오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병재해 간병인부터 한번 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질병재해 간병비는 저희가 비교적 이 세 가지의 간병비 중에 가장 단기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다쳤을 때 필요한 간병비인데요. 우리가 뭐 뇌졸중이나 암이나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관절로 인한 시술, 수술들 그리고 교통사고, 재해 이런 일로 일주일이나 혹은 4주 비교적 단기간에 필요한 치료를 입원을 해서 받게 됐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간병인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간병비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하루에 15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로 30일 정도 입원을 하시면 450에서 600 사이 정도의 간병인비가 지출을 하시게 됩니다. 150에서 450. 네네네. 상당한 비용이네요. 그렇죠. 뭐 병원비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일반 보험으로는. 그렇죠. 실비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해주지 이런 간병인에 대한 보장은 없고요. 네. 실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런 간병인을 쓰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네. 들은 요즘에 자녀분들도 그렇고 집에서 그냥 살림을 하거나 놀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일주일이든 2주이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가족이 나를 하루 종일 보호자로서 있어주는 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생활비에서 갑작스럽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보험이라는 걸 좀 활용해서 간병인비를 준비해 두시면 좋은 거죠. 제가 요번에 한 사례를 보니까 이 병원에 갔더니
간병인 한 분으로 이렇게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공동 간병이라고 하는데요. 공동 간병. 네, 공동 간병이라고 하는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와 공동 간병을 또 혼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통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 이상 이런 병원에서 하루 병원비 병실료 일당을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하면 전문 간호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그 환자가 배를 누르면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병실 이용료가 간호통합 병실입니다. 간호통합병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급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이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실비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비용인데 공동간병인은 전문 간호사가 아니고요. 일반 전문 간병인 회사에 등록돼 있는 간병인이 경미한 질환의 여러 환자를 4명에서 5명을 동시에 돌보는 걸 공동간병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동간병인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시다 보니 하루에 내가 이 간병인을 사용하는 게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떻게 보면 간병비를 n분의 1로 해서 그렇죠. 내는 격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팔다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공동간병을 통해서 더 필요한 지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간병인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딱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냥 어머님이 바로 지금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가 있나요? 네네. 현장에서 실제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병원 간호사분한테 이 병원에서 협업으로 맺고 있는 간병인 회사가 있는지 간병인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 연결을 해달라. 그러면 병원에서 대부분 연결을 해주세요. 네, 바로 간병인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간병인, 질병재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과 질병재해 간병인을 전혀 가입하지 않으신 고객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질병재해 간병인을 내가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 분이라면 가족이 간병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빨리 온라인상의 케어네이션 회사에 간병을 해줄 가족을 빨리 등재를 하셔야 돼요. 입원이 결정이 난 그 순간부터. 그래서 가족이 하루 종일 나를 간병을 해주게 되면 가족 간병도 그 보험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인지 간병 그 인비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보험인지를 빨리 알아보셔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회사라면 해당 보험사에 입원이 결정이 되신 날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보내주는 회사만 한 2어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간병인비를 지원해주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 뒤로는 지금은 현재 간병인보다는 간병인비를 지원해주는 보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는 최대 2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현재는 많은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조금씩 보장 금액을 줄인 상태고요. 그래도 현재도 15만 원까지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간병비를 지원받는 보험이라면 나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나오는 간병 보험을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루 일당 간병비를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른 보험을 들어있는지를 또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간병인 보험은 다른 보험과 틀리게 보통은 저희 고객들이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날 전화를 주세요. 담당 FP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치료가 끝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퇴원을 가까이 두셨을 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다른 보험과 틀리게 간병인 보험은 입원이 결정되는 그 순간 빨리 담당 FP를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입원이 결정되신 날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저한테 더 유리한 건가요? 간병인으로 하는 게 맞는지, 간병비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간병인은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회사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거라. 근데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말씀드린 대로 케어네이션에 등록만 해놓으면 제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 간병인을 내가 쓰면 또 그 쓴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다면 간병인을 바꿀 수도 있고,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 저는 더 고객들에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이 간병도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어떤 회사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 간병인을 받아야만 내 간병비 보험이 지급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20일간 입원을 해서 20일간 간병인을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 간병을 쓸 수도 있고 내가 1인 간병을 쓸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공동간병이면 보장을 안 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꼭 가입하실 때도 그런 디테일한 사항을 꼭 체크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빨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고객 중에도 60대 대표이사분이 계셨어요. 강남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니까 비교적 중상층 이상을 살고 계시고, 근데 이제 자녀분 한 분이 미국에 계셔서 제가 두 분 간병인 보험을 꼭 드셔야 합니다. 아우, 뭐,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딱 1년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85세가 넘어가셨는데, 네. 암으로 2주 가까이 입원해 계셨어요. 간병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간병인비가 300, 400이 넘게 한 달에 나오니까 이분이, 이거 들어야겠더라. 내가 아무리 여유가 없지는 않지만 한 달에 300, 400이 넘어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내가 간병비를 좀 들고 싶다. 그렇게 연락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은 2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면 암처럼 5년 안에 보험 가입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질병재해 간병비 보험은 건강하실 때 드셔야 저렴하게 나중에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간병비 보험을 든다 했을 때 대략적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네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특약, 간병인 특약만 딱 넣었을 때는 40대 남성분은 3만 원대. 3만 원대면 질병재해 간병비가 들어가세요. 이게 조금 더 알차게 하면 4만 원대 초반, 3, 4만 원이면 간병인 보험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은 또 다른가요? 여자분들은 10,000원 정도가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대 이후에 보험은 손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술, 시술 혹은 관절염으로 경미질환으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편이 아프면 여자 배우자가 간병이 좀 가능하고, 근데 여자가 아프면 남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0대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것보다는 부모님께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70대 부모님을 혹시 제가 만약에 이런 간병비 보험을 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비용 정도는 혹시 얼마 정도고 혹시 또 지병이 있으시면 또 안 되는 건지 또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어떤 큰 관절 수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가입하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고요. 보험은 70대는 보장의 크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8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신데 보장 크기가 15만 원, 10만 원으로 줄어드신다는 거. 그리고 납입 기간도 70세가 넘어가시면 여자는 15년 납, 남자분들은 10년 납 이렇게 납입 기간도 짧아지십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훨씬 커지세요. 왜냐? 가입하자마자 바로 지급을 할 수 있을 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니까요.
그렇겠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저 같은 40대의 건장한 남자가 네, 이 간병인 보험을 든다 했을 때는 한 3, 4만 원 정도가 월 납입금 정도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70대에 계신 부모님을 가입을 시켜드리고자 했을 때는 한 7, 8만 원 선, 네, 네. 한 1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이네요. 네, 네, 네. 하지만 그러면은 그 금액을 냈을 때 하루 뭐 간병비가 15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1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험은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산 금액을 지급을 해 주는 거라서 네. 나는 실제로 공동간병을 써서 하루에 4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지만 나는 하루에 15만 원을 밖에 내가 구매를 했으면 15만 원이 나오신. 내가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공동간병을 쓰면서 하루에 그 간병인 일당 5만 원이신 분을 사용했어요. 그래도 나는 하루 일당 15만 원을 보장받게 보험을 가입했으면 나는 5만 원을 지출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네네. 손해본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아니고 그냥 내가 구매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빨리 가입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오늘 계약서 갖고 오셨나요? 네네. 역시 보호망 가져왔습니다. 출신인 것 같으세요. 대단합니다.